진행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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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야신경 페이지 146쪽부터 하겠습니다. 146쪽. 공성은 행성과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읽어서 다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6쪽.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고 풍불이색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고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부처님이 가르친 두 가지 진리, 이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일상생활의 간섭적인 진리이고 두 번째 진리는 사물의 궁극적인 존재 방식을 분석했을 때 도달하는 궁극적 진리입니다. 나가로주나는 이것에 대해서 중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세속의 간섭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라는 두 가지 진리의 관점에서 펼쳐졌다. 예. 그것까지요.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고 공불이색이죠.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색불이공입니다. 라는 문장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 진리, 속죄와 승의죄죠. 속죄 또는 진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영혼의 세속의 관습적인 진리라고 했는데 속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정말 그 이치가 그렇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치,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세속의 관습적인 진리라고 했지만 그 다음 궁극적 진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물의 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1의제 또는 승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는 승의 중에 승의 이렇게 이제 그런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속죄와 승의.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일상적인 마음과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관습적 진리, 즉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대적인 세계를 지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 즉 사물과 사건의 진실한 본성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를 지각하는 것은 현상의 진영, 즉 그것들의 궁극적인 존재 방식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의 본성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불교도이든 비불교도이든 많은 인도 학파들은 실제의 본성을 두 가지 진리의 관점에서 이해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세심한 차원에서 이해한 학파는 두 가지 진리를 독립된 별개의 실제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실제의 두 측면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 이러한 것들은 60, 12처, 18개 이런 것들은 이제 속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반면하는 마음이죠. 경계에 반면한 육진 경계에 반면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망심에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마음과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관습적 진리, 즉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대적 세계를 지각한다. 이게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다.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를 하려면 그 새말방편이라고 해서 이제 공간적인 새말방편이 있고 시간적인 새말방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간적인 것을 큰 것을 쪼개고
하나는 또 속일 것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거의 말하자면 없다, 무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도 새말방편으로 하면 뭐 1시간을 쪼개면 60초, 60분, 1분을 쪼개면 뭐 60초, 1초를 쪼개면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다가 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이름뿐이다. 정제 문제가 요새 나가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이름뿐이기도 하지만 또 존재하는 업식에 따라 존재하는 것은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과 사건의 진실한 본성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지각하는 것은 현상의 진여, 현상의 진여.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에 글을 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참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여가 되려면 진여의 특징은 뭐죠? 진여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진여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라. 변하지 않는 거는 뭐다? 모습이 없어야 되죠. 모습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의 진여, 현상의 진여라는 것은 그것들의 궁극적인 존재 방식 이렇게 하는데 일체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말하자면 본성이 뭐냐, 그 존재 방식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성.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어떠한 변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여법성이라고 하죠. 일체의 모든 법의 법성, 그 성품인데 그걸 진여법성이라고 해요. 또는 뭐라고 하느냐?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같아?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허무가 같거든. 허무개와 같거든. 그래서 백봉쌤 스타일로 말하면 허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면은 일체 모습을 다 말하자면 잠재성으로 그 속에 가능성을 품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속에 변할 것이 없다. 여기서 열애장 진성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다 전부 다 뭐 제법실상이든 진여법성이든 허공성이든 뭐 열애장 매우 진여성이든 그것도 다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성도 공성입니다. 공성도 무슨 실체가 있다? 공성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건 공성 아니죠. 그래서 공성도 공성입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만약에 이 공성을 이해를 하면 공성 속에 뭐가 있죠? 연기가 있어요. 공성 속에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이해를 하면 또 공성을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없이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서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해요. 연기와 공성을 맨 먼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치를 알게 하려고 하다 보니 부처님의 삼법인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해서 공식으로 만든 모습 공식을 처음부터 시킨 이유가 그거거든요. 모습 공식을 딱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겠죠.
내려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나 일체만법을 모습을 그대로 두고 무엇으로 보게 된다? 헛것으로 본다. 헛것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막 증장이 된다고요? 지혜가 막 증장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혜가 증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증장이 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됐죠. 그런 이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러한 모습 공식을 쭉 하면 바탕을 낮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말인데 그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연기와 공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직접 적용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일체만법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뭘로 본다? 전부 다 헛것으로 볼 줄 아는 지혜 헛것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증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극적인 진리를 지각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했죠. 모습의 진영, 즉 그것들의 궁극적인 존재 방식을 지각하는 거다. 자, 모습이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실제로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쭉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존재 방식이 뭐냐 이거지요. 존재 방식이 뭐냐?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자체성이 없는 것으로 다른 말로 공성으로 본다. 그 공성 안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습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생긴다는 연기법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실제의 본성에 관한 궁극적 진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진리를 이 속죄와 진죄를 독립된 별개의 실제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실제의 두 측면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연기와 공성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또 속죄와 진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속죄 따로 있고 진죄 따로 있고 이렇지 않죠. 속죄와 진죄가 말은 속죄다 진죄다 이렇지만 하나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 진리 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해석이 전송된 요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닉마파의 학자인 주미팜의 해석을 전승한 것으로 보이는 어느 계통의 학파는 반야신경에서 공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입니다. 형상은 공성이다라는 문장은 현상 세계의 공성을 설명함으로써 극단적인 실존적 절대주의를 방지합니다. 공성은 형상이다 라는 두 번째 문장은 연기법에 의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성을 설명함으로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믿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방지한다.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세 번째 문장은 현상과 공성의 일치 또는 공성과 연기의 일치를 설명하면서 허무주의와 실존적 절대주의라는 양 극단을 동시에 방지한다.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네 번째 문장은 현상과 공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이들 네 측면은
복잡한 개념적인 설명들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예. 네,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차상들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공성을 잘못 생각하면 공하다라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자체 정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 모습 공식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좀 빠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왜냐? 처음에 진짜로 맨날 그 자기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1차의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실체가 진짜다. 이렇게 해가 늘 그렇게 살다가 타고 왔거든요. 와놓으니까 이게 완전 뒤바뀐 생각인데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옳다?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보림선언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 오니까 아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먹고 싶고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뒷가에 딱 들어앉아 있다가 변한 적 없으니까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살짝 빠지죠. 힘이 쫙 빠지죠. 힘이 쫙 빠져서 헬레레해지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약간 회사가 세라 해도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드는데 될 대로 되라 해가 절대 되는 거 아니죠. 왜? 그 속에 뭐가 있다? 연기법이 있거든. 인과가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도 그 속에는 아직 연기가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하고 해야 될지 이제 서서히 깨닫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서 모스공식 몇 번 했다고 해서 이게 인식이 확 바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중요한 거는 자기 살림을 마련해야 돼. 그럼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실은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남들 막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서 나이 들고 병들고 이러면 별 볼 일이 다 없더라고요. 왜? 그때 가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꾸준히 공부를 좀 하고 또 남도 꾸준히 도와주고 그런 거를 한 것이 더 인생에 보람이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반야신경에서 공성을 4가지 측면을 줍니다. 참 선지식들 대단하시죠. 이렇게 그 반야신경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형상의 공성이다. 색즉시공 이렇게 돼 있어. 색즉시공은 현상세계의 공성. 현상세계는 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극단적인 실존적 절대주의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극단적인 실존적 절대주의니까 이거는 정말로 전부 다 있는 것이야. 이게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즉시색이죠. 처음에는 색이 먼저 나왔어요. 색이 말하자면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또 공성은 바로 형상이다. 이렇게 공즉시색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거냐면 연기법에
무슨 말이냐? 형상이라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상이 있게 된다. 형상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적이 변하는 거죠.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인과 연이 어떻게 된다? 늘 변하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인과 연도 뭐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공정한 형상이라는 두 번째 문장은 연기법에 의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성을 설명함으로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믿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색이 전부 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이런 약간 허무주의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색이라는 것은 이 일종의 그 공성에서 바로 요 색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극단적 허무주의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공즉시 색이. 색즉 시공.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을 준비 모든 전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절대적인 그 실존주의도 강제를 하지만 그럼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형상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성이지요. 이 공성이 연기에 의해서 일체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것은 극단적 허무주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불이색이죠.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세 번째 문장은 현상과 공성의 일치 또는 공성과 연기의 일치를 설명하면서 허무주의와 실존적 절대주의라는 양극단을 방지합니다. 여기 이제 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하고 공하고 색하고 다르지가 않아. 공성과 이 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성하고 형성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와 실존적 절대주의라는 양극단을 동시에 방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색불이공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네 번째 문장은 현상과 공성이 암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색과 공이 완전히 하나의 말하자면 색이 다르고 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색 속에 공이 있고 공 속에 색이 있는 거죠.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작용은 색이 되지만 거기 본성은 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색 즉 시공 또 공 즉 시색. 여기는 공불이색을 먼저 해놨는데 우리는 맨날 색불이공을 먼저 하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네 가지 주의를 이 공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디베트 사카타라는 불교 종파의 수행과 결과 남대는 공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와 유사한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현상은 공성이다. 공성은 연기이다. 공성과 현상은 단일한 것이다. 이 단일체는 모든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적 사고를 초월한 것이다. 흔히들 공성은 현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믿는 병을 치료하는 해독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면 공성의 진리를 이용해서 허무주의적 견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현상적 세계를 긍정함으로써
실존적 절대주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라는 양극단을 초월하는 것은 귀류 논증 중간학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 현상은 공성이다. 그 다음에 공성은 연기이다. 공성과 현상은 불이다. 여기 당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불이다, 비일비이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이게 지금 영어를 번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성과 현상은 하나다. 일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공성과 현상은 하나다가 아니라 불이다. 불이 또는 비일비이다. 이 단일체 불이고 비일비한 이 말하자면 진리는 모든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적 사고를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지요? 현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연기다. 그런데 공성과 현상은 단이라고 이 단일처럼 모든 이게 공성과 현상은 불이다. 이거는 오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말하자면 즉각적인 자각에 의해서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각에 의해서. 그래서 야 공성이라고 하니까 공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불교에서 뻑 하면 공성이라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만병통치처럼 사용을 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현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인연병을 치료하는 해독제인데 이걸 되게 남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성이다 해가지고 또는 허공이다 이래가지고 이 공의 병에 걸려버리면 이거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공성도 반드시 공성이라는 것을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성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성은 반드시 현상이 있을 때 공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현상이 없으면 공성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상이 없으면 공성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없으면 공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야 그것이 비언네 만에 공성이네 내재하는 실체로 현상이 없어져 버리면 비언네 만에 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 네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면 공성의 진리를 이용해서 허무주의적 견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현상적 세계를 공정함으로써 실존적 절대주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습 공식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할 때 약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허무주의 그런데 처음에 살짝 빠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전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머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입혀야 되지 않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말기가 굉장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백척간도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근데 백척간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척간도라는 백장기가 되는 그 절벽 끝을 말하는 거야. 또는 장대 끝, 백척간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발을 내디디라는 거. 한 발 내디디면 어떻게 되죠?
환경연도가 뾰족관계에서 한 발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죠. 근데 고고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단축하리라. 거기서 턱 해서 다시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것이죠.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뾰족관계에서 맞아 한 발을 내디디라고. 예. 그래서 뭐 공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수많은 모습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요. 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리겠어요? 공하니까 거기에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이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니까 일체 모습을 잘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변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습을 굴릴 수가 없어.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공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는 형상의 공성을 이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과 지각과 의지작용과 의식 등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공성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구성된 현상들은 모두 이 5가지 요소, 오온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반야신경이 관, 자재, 보살, 행신, 깊은 반야바라밀가시, 깊은 반야바라밀가를 행할 때 오온 개공 뭐지요? 조견 오온 개공도죠. 오온이 비었음, 5사인 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래.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말하자면 벗어났다. 도, 죄, 건넜다 이 말이죠. 도, 일체고래이니까 건넜다. 지금은 이제 색불이공, 홍불이색, 색즉시공, 홍즉시색 이렇게 색즉시공, 홍즉시색, 색불이공, 홍불이색 앞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수상인식, 조기는 온 개공, 도, 일체고래, 사리자, 시, 제공, 아니다, 역부여시지. 수상행식이 역부여시지. 그래서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근데 대표로 색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죠. 색즉시공, 홍즉시색, 색불이공, 홍불이색 이렇게 했는데 이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수상행식도 다 이것과 똑같이 색즉시공이니까 수즉시공. 색 대신 다 색을 넣고 수를 넣고 상을 넣고 행을 넣고 식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감정과 지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모두 공이다. 이게 이제 수상행식입니다. 수상행식도 모두 공하다. 그 수상행식도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오온이라는 것이 보통 말하면 사람, 나를 뭐라고 한다? 오온이라고 하죠. 색은 물질인 몸이고, 그 다음에 식은 정신이고, 수상행은 그 정신작용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바로 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도 비었고 사람도 비었다라는 얘기죠.
형식이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맨날 내가 있어. 맨날 내가 있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일체만법이 부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문장은 공성을 직관하는 명상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 견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합니다. 공성뿐이라는 것을 직접 지각한다는 말이지요.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상도, 감정도, 감각도, 지각도, 의지작용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여기 잠시요. 여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견도와 있고 수도위가 있는데 견도는 바로 올바르게 이해를 그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견도죠. 그래서 그 견도에서 수도위로 넘어갑니다. 네, 견도에서 달걀의 성품을 보거나 또는 초견성이 돼야 견도가 됩니다. 그 견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론을 따져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모습을 그대로 두고 뭐다 그냥 헛것으로 딱 본다는 거예요. 공성으로 봐버린다. 바로 공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공성뿐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이름뿐이다. 그래서 그 본성은 절대 평등하다. 빈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직접 지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상도, 감정도, 감각도, 지각도, 의지작용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로 보면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뭐 나무 반대기나 돌멩이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죠? 경험자가 있고 경험하는 대상이 있고 또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커피를 먹는다 이러면 내가 경험자가 대상이 커피를 어떻게 한다? 먹는 것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륜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고시할 때 내가 있고 고시받을 상대가 있고 고시물이 있거든요. 그걸 삼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륜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주객이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대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형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공성을 직접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공성만 있습니다. 형상은 관습적인 실제인 상대적인 현상이고 상대적인 현상은 관습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의 공성은 그 형상의 궁극적인 진리 또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어떻게 공성을 직접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방편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모습 공식
법칙을 왜 만들었냐면은 연기와 공성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상당히 저한테는 문제였거든요. 저 혼자 공부할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선언장이 딱 되니까 선언장이 되니까 어때?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적용하고 거기에서 또 깨달음이 와서 그대로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체 모습이 다 공성이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아까 말하는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공성을 직접 통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것보다 사실대로 아는 거지요. 근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정하는 것이겠죠. 왜? 나는 지금 이가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대로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말로는 뭐가 된다? 부정하는 그 말이 되는 거죠. 변한다. 변한다는 그래도 약간 변한데도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안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거든. 그 다음에 헛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야. 헛것이다. 그 다음 머물 수 없다는 것도 그거 맨날 머물러서 살았는데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살짝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아야만 사실대로 보는데 이게 이제 휴지통 이야기라 늘 있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뭐 모습공식 몇 번 했다고 그거 그대로 사실대로 가지냐, 전부 다 망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옛날 교관들하고 또 다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탱탱 맥혀있거든. 천만에 맥혀있거든. 그런데 그 막혀있는 것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 딱 다물어야 되는 거지. 입 딱 다물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본래의 그 진리, 특히 이 불교 공부, 저번에 그 TV를 보니까 어느 스님하고 어쩌다 어른인가 하여튼 그런 류의 그거였는데 스님하고 신부님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그거를 봤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마루종자잖아요.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자가 세종대야 성종 이렇게 할 뜻이니 이 종은 마루종자에 교는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가르침인가요? 제일 최고의 가르침을 불교를 처음에 번역을 할 때,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불교를 번역을 할 때 종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이 공성에
공성이면 곧 연기법이 또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깊은 사유가 없으면 통찰이 안 되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상에 내재한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공성을 직접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뭐만 있다? 공성만 있다는 겁니다. 텅 빈 것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형상은 관습적인 실제의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은 뭐냐? 상대성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현상이고 상대적인 현상은 관습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관습적인 지각을 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보고 내가 있다. 주체와 대상이 있다라는 둘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대적인 현상, 우리가 모습은 둘로 봤을 때 육근은 주체에 해당이 되고 육진 경계는 객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있는 그 둘로 보는 것. 그러나 형상의 공성은 그 형상의 궁극적 진리 또는 궁극적 실체라. 그러니까 형상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형상의 본성은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밑에 조금만 더 펼쳐보겠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본성을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 이 공성이라는 것. 그 마음은 공성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언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의역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체하고 허공성 뜻이다 이렇게 허공이 하나지 않느냐. 허공이 하나다. 일체만 버리다 공성이다. 따라서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주체와 객체가 없어. 다른 말로 무형이야. 세속적인 거는 우리가 관습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그걸로는 전부 다 주체와 객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본래의 마음, 본성은 뭐다?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습 공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 공성이라 백공 선생님도 맨날 얘기하시죠? 견성한다. 성품은 뭘 보는 거라고? 공성 보는 거예요. 뭘 견성이라고 하냐? 성품을 보는 거, 깨닫는 거는 뭘 그걸라고 하느냐? 공성 보는 거라고 했거든. 허공성 보는 거, 공성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성은 주체와 객체가 다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기초가 탄탄해. 그래서 일체 모습을 전부 다 몰려본다.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공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익어지죠. 자꾸 익어져서 나중에는 마음이 지혜가 밝아져서 직접 공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